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핸드타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핸드타이드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핸드타이드는 말 그대로 손으로 묶어진 꽃의 장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핸드타이드에 대한 실습 이론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습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계셔야만이 실습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실습하실 때 실수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거는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기본 이론은 여러 가지 꽃다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꽃다발의 정의나 그리고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바인딩 기법에 대해서도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꽃다발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화의 장식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분류가 되고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학습 목표로 하는 것은 꽃다발의 정의에 대해서 아시게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꽃다발의 기본 형태에 대한 분류, 그리고 꽃다발을 기술적인 어떤 분류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묶는 기법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다발은 먼저 절화, 절지, 전륜료를 한데 묶어 손에 들고 다니기 좋은 형태로 만드는 것, 일반적으로 손에 드는 모든 꽃의 묶음을 꽃다발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꽃을 이렇게 묶어서 드면 다 꽃다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꽃다발은 그게 부케라는 말을 쓰고요. 꽃이나 향이 있는 풀들의 묶음을 부케라고 하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부케를 신부부케에 한정해서 부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브라이덜 부케라고 해서 따로 부르기도 하지만, 부케라고 하면 신부 부케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꽃다발 전체를 부케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핸드타이드 부케에서 손으로 묶어지는 핸드타이드 부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케라는 말은 꽃이나 향이 있는 풀들의 묶음을 부케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모든 꽃다발은 사실은 그 부케 안에 들어갈 거고요. 그거를 핸드타이드 기법을 써서 하는 경우에는 핸드타이드 꽃다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화 장식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꽃다발이고요. 축하용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화의 장식품입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상품군에 가장 1위를 차지하는 게 꽃다발, 꽃바구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꽃의 위치를 고정해 두는 다른 화의 장식물에 비해 이동성이 있어 가장 상업성이 강한 장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케가 언제부터 있었을까? 부케의 기원에 대해서, 꽃다발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벽화에서 보시면 이런 부분에 꽃다발들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고대 이집트 때부터 이미 향기가 나는 꽃들을 묶어서 이렇게 활용하고 헌화를 한다거나 자기의 신분을 나타낸다거나 그런 데까지도 사용되어 왔던 게 꽃다발의 기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대 이집트를 넘어서 이제 18세기 조지아 시대에도 이런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한 번더를 자기 자신의 어떤 향기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그마한 형태의 꽃들이 많이 발달된 시대가 조지아 시대입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시대가 갖고 있는 특징상 모든 문화들이 크게 번성하는 시대죠. 그래서 이렇게 꽃들의 활용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꽃다발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꽃다발의 종류는 선물용 꽃다발, 프레젠테이션 부케라, 그리고 신부 부케, 브라이덜 부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건 대부분 선물용 부케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부용 부케는 꽃다발에 포함은 되나 종류 형태가 좀 다양하고요. 별도로 구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소중한 시간에 쓰는 또 부케다고 보니까 웨딩의 어떤 컨셉이나 드레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제작하는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 부케 따로 별도로 분류를 합니다. 자, 형태에 따른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형태에 따른 분류의 기본형은 원형, 폭포형,
벽달형, 삼각형 등으로 나눌 수 있고요. 여기에 사각형도 포함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기본형 위에 응용할 수 있는 기타 여러 가지 응용형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캐스케이드, 워터폴, 뭐 여러 가지 폭포형에서 좀 더 발달된 워터폴도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특별한 형태에 얽매이지 않는 또 자연스러운 것들을 많이 응용으로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유럽 스타일의 조금 더 기본적인 클러스터 부케나 콜로니얼 부케, 터지머지 부케, 이런 비드마이어 부케, 포지 부케들은 다 작은 어떤 꽃들의 응집력이 있는 스타일에서 지금은 소재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까지 발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프렌치 스타일 이런 것들이 많이 성행하면서 내추럴 플라워로 많이 핸드타이드가 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꽃다발의 제작 방법에 따른 분류, 어떤 방법을 썼을 때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줄기 처리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자연 줄기형, 줄기를 그대로 이용하여 나선형 또는 평형형으로 만드는 꽃다발로 끈으로 꽃줄기를 모아 바인딩 하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인딩을 하시고 난 이후에 장식적으로 이렇게 리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묶음점 아래는 한금 비율 1대 1.618, 아래쪽이 1, 위쪽이 1.618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안정감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이 너무 길면 약간 불안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1대 1.618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핸드타이드 독일식으로는 스트라우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와이어링 처리를 해서 줄기가 너무 약하거나 아니면 또 너무 굵은 꽃이 줄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무겁게 느껴질 경우에 꽃의 얼굴만을 잘라서 철사를 이용하여 줄기를 만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디 플라워에 많이 쓰이고요. 초창기 부케들은 주로 와이어링 부케를 많이 썼었죠. 지금은 다 자연줄기 부케로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디 플라워 주로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줄기는 꺾여지면 수분 공급이 안 되지만 와이어링 부케 같은 경우에는 줄기 자체를 와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abstractic, 약간 추상적인 형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줄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이 이점이기도 합니다. 자, 수분 공급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작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수분 공급도 어렵고 제작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스페셜한 경우에 많이 쓰죠. 그래서 신부 부케에 많이 사용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또 플로럴 폼의 어떤 발전에 의해서 부케 홀더라는 게 나옵니다. 손을 잡을 수 있게끔 하고 위쪽에다가 폼을 세팅돼서 이렇게 꽃다발 형태로까지 만들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작은 플로럴 폼에 꽂아 만드는 꽃다발을 플로럴 폼에 꽂는 형태이고요. 소재의 수분 공급이 원활하고 형태 잡기가 편안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또 단점은 수분의 처리, 그러니까 물이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오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뒷마무리를 하시는 것은 또 단점이기도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좀 더 데코라티브한 형태의 꽃다발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수분으로 의한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제거하고 사용되는 그 순간만큼 가볍고도 예쁜 꽃으로 꽃다발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플로리스트들이 조율을 해주는 것도 플로리스트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작 방법에 따라서 한번 확인하셨고요. 기술적인 분류로는요, 줄기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나선형 줄기 배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스파이럴 배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병렬 줄기, 파라렐 배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줄기들 다 일직선으로 세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선형 줄기 배열은 우리가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핸드타이드 만드는 기법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기법이고요. 이 기법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줄기는 한 방향의 나선형으로 움직여야 한다. 오른쪽 왼쪽 돌아가면서 방향을 가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오른쪽이면 계속 오른쪽, 왼쪽이면 계속 왼쪽으로 줄기가 배열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로 왼쪽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제작자의 몸을 이렇게 치는 줄기가 몸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 오른쪽으로 주로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바인딩 포인트는 묶음점인데 이 묶음점 아래는 잎이나 다른 이물질들, 가시들이 전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손으로 잡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형태와 상관없이 좌우 균형이 잘 맞아야 합니다. 핸드타이드를 만들고 이렇게 세워놨을 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좌우 균형 잘 맞춰 주시고요. 줄기를 단단히 묶어서 중심점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도 하나의 필요한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줄기의 끝부분은 물속에 잠길 수 있도록 길이가 어느 정도 일정해야 한다는 것도 주의할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줄기는 반드시 사선으로 잘라져 있어야 하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원형, 타원형, 사각형, 원뿔형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병렬형 줄기, 즉 파라렐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꽃다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렐 핸드타이드. 기본적인 조건은 나선형 꽃다발과 똑같습니다. 묶음점 아래로 잎이나 가시가 없어야 되는 거 당연하고요. 줄기를 직립으로 내리면서 모아 내려가고요. 바인딩 포인트 1개 또는 2개 이상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립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벌어질 경우에는 한 번 더 묶어주는 것도 할 수도 있습니다. 바인딩 포인트가 장식적 역할도 하기 때문에 줄기가 보이는 유리 화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꽃다발의 형태에 대한 그래서 알아봤고요. 묶는 기법에 대해서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묶는 기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묶는 기법은 여러 가지 소재를 묶거나 결합하는 기법으로 장식적인 목적과 물리적인 소재의 결합을 위해서 이용하는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밴딩 기법입니다. 밴딩은 특별한 부분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질감과 색감 등을 부여하여 강조를 주기 위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밴딩은 기능성보다는 장식적인 목적으로 소재의 줄기 부분을 묶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도 기능적인 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헤어밴드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밴드는 헤어밴드는 좀 더 머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장식적인 효과라고 기억하시며 외우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본, 라피아, 잎, 실, 색상, 와이어 등을 사용해서 밴딩 기법을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인딩 기법입니다. 바인딩은 장식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줄기가 약한 소재들을 묶어주는 기법입니다. 장식적인 재료를 사용하긴 하지만 오히려 기능적인 게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의 안정성을 위해서 재료를 함께 묶는 것으로 장식적인 효과보다는 기능적인 역할로 꽃다발에 많이 사용되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바인딩을 푸시게 되면 기능적인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꽃다발이 풀린다거나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밴딩과 바인딩의 기법에 대한 차이를 꼭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번들링 기법이 있습니다. 번들링은 볕단이나 옥수수, 계피, 박대 등 유사한 거나 동일한 소재들을 모아서 다발로 묶어서 장식하는 방법을 번들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볕단, 볏짚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꽃다발 핸드타이드에 대한 종류 그리고 역사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제시 받으셨던 말체 줄기를 가지고 나선형 기법을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핸드타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나선형을 할 수 있는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줄기가 이렇게 깨끗하게 한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스파럴 기법을 통해서 바인딩 기법까지 습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실제 꽃으로 실습을 하실 때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를 이루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말체 줄기를 가지고 스파럴 기법을 꼭 습득하시고요. 그리고 바인딩까지 하는 기법, 바인딩 기법까지도 습득을 하셔서 사전 준비를 해서 저희가 실제로 꽃다발을 만들 때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형태, 원추형과 그리고 원형 꽃다발 두 가지를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형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스파이럴이라는 핸드타이드 테크닉을 얼마나 잘 실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꽃을 가지고 연습하시기 전에 스파이럴 테크닉을 먼저 말채를 이용해서 연습을 해보시는 과정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을 이용해서 스파이럴 테크닉을 연습하시게 되면 심리적으로 예쁜 꽃의 얼굴을 쳐다보게끔 누구나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먼저 손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 가는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난 이후에 꽃다발을 만드실 때 꽃의 얼굴을 보시는 거나 꽃의 형태를 보시는 거는 하셔도 되지만 아래쪽 하부 구조인 스파이럴 테크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꽃의 얼굴을 보시게 되면 밑에 하부 구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말채를 이용해서 꽃이 없는 줄기만을 가지고 스파이럴 테크닉을 먼저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로 받으셨던 말채를 이렇게 30 내지 40cm 정도 사이즈로 여러 개를 이렇게 먼저 잘라 놓습니다. 그러면 끝부분에 꽃이 한 송이 달려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스파이럴 테크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선형이라는 말은 동그랗게 돌아가는 형태를 얘기하고요. 스파이럴이라는 말로 저희가 테크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말채 줄기를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하시게 되면 일렬로 서는 줄기 형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라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이 줄기가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선형 형태로 가는 경우를 스파이럴이라고 합니다. 핸드타이드 부케 시험 1과제를 치르기 위해서는 나선형 형태의 테크닉을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나선형 형태에 대한 테크닉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말채를 한 2개 정도는, 2-3개 정도 이렇게 일렬로 잡습니다.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잡으시고는 핸드타이드에서는 기구상의 초점을 BP라고 얘기합니다. 바인딩 포인트. 바인딩 포인트가 될 점을 잡으시고 그 다음 소재 하나씩을 이렇게 사선으로 넣습니다. 이때 이렇게 일렬로 사선으로 놓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놓아지면 그 다음에는 다른 각도로 놓아지고 또 다른 각도로 놓아집니다. 그러면 그 옆쪽에 갈 때는 위쪽을 살짝 잡으시고 이렇게 틀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사선으로 이렇게 2-3개를 놓습니다. 놓으시고 위쪽을 잡으시고 살짝 틀어주시고 다시 나선형으로 이렇게 놓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한번 돌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잡고 있는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끝부분이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든 줄기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형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연습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줄기를 물론 이제 말채 줄기가 매끄럽기 때문에 나선형으로 넣어도 얘가 일렬로 다시 돌아오는 성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놓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요. 지금 묶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건데 이 묶고 나서 얘가 설 수 있는 것까지를 한번 해보시면 이 과정에서 충분한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한 번에 연습으로는 힘든 일이고요. 수없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자기만의 스킬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강의를 할 때는 말채가 아니라 나무 젓가락을 잘라서 연습을 하도록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무 젓가락은 너무 딱딱하고 그리고 손을 좀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말채로 저희가 전환을 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채는 질감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친해야 될 소재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써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이렇게 한 3개 정도 일렬을 잡으시고 그 다음부터 사선으로 놓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혹시 왼손잡이가 계시면 오른손에 잡고 반대 방향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오른손 왼손을 2개를 다 쓰실 수 있으면 가능하면 오른쪽으로 쓰시는 게 묶을 때 조금 더 용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스파이럴 형태로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모든 줄기가 한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뒷부분을 보시면 나선형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서 얘를 나선형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뒷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줄기들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나선형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제는 묶어줘야 되는데 묶어주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듭을 묶듯이 2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손으로 매듭을 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묶음점에다가 묶고 핸드타이드를 세워놓는 것까지 하셔야만이 일과제를 완성하게 되시는 겁니다. 먼저 막근이 제시가 되어집니다. 제시되는 막근을 내 엄지손가락과 십자가 되게끔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손가락을 걸어서 방향으로 돌아가실 때 검지와 중지 사이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을 돌려서 얘를 당기시면 그 위치가 내가 잡고 있는 것보다 조금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묶여진 이 점을 계속해서 똑같이 같은 위치에다가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단단하게 묶어주시고요. 마지막 한 3번째쯤 돌리시고 나서는 엄지손가락을 빼내시고 이 나와 있는 홀에다가 막건을 넣어주십니다. 넣고 나서 그대로 두시지 말고 검지로 넣은 막건을 눌러주시고 처음에 십자로 만들어 놓은 막건 마지막 마무리 부분을 이렇게 잡고 당기시면 영상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듭이 위쪽으로 딸려 들어갑니다. 완전히 딸려 들어갈 때까지 하시면 완벽하게 매듭이 묶어지고요. 지금은 소재 양이 작기 때문에 완전히 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맞춰서 말채가 서 있을 때까지만 해주시면 실제로 꽃을 가지고 스파를 형태를 만들고 구조물 형태의 꽃다발을 만드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과정을 먼저 선행학습을 하고 오시면 훨씬 더 길게 배워야 할 것들을 굉장히 짧게 단축을 시켜서 하실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한 번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자기 자신의 손과 머리와 일체가 되어서 돌아갈 때 완벽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밟아간다고 생각하시고 테크닉을 하나씩 다 익혀서 오시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핸드타이드 일과제를 수행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